첫 번째 가보죠. 망치로 싹 털었답니다. 자, 충격적인 연쇄 절도 사건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무인점포 입장한 남성 품에서 망치 꺼내더니 갑자기 쾅쾅쾅 키오스크를 막 내리치는데요. 계속 쾅쾅쾅 결국 다 부숴버리고 오픈 성공. 자, 지폐를 탈탈탈 꺼내더니 그대로 뭐 할까요? 그렇죠. 탈탈탈 꺼내더니 문 닫고 그대로 출행랑을 칩니다. 잠시 후에 이번엔 다른 무인점포의 등장. 두둑한 비닐봉투를 탁 내려놓더니 또 망치로 쾅쾅쾅쾅쾅쾅. 이번에는 안 열리니까 가위까지 꺼내가지고 이걸로 또 쓱싹쓱싹 하더니 결국 키오스크 오픈 성공. 자, 지폐들을 탈탈탈 또 챙겨 넣는데요. 자, 그런데 한 손에 든 휴대폰을 보니까 누군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어요. 자, 이날 저날 남성 저놈한테 당한 가게가 4-5곳이 넘는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게에서 두 번째 가게로 넘어가는 시간이 단 고작 2분. 저 일대 무인점포를 초토화. 네, 맞습니다. 이게 모두 지난 20일 새벽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삼송동에 위치한 무인점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 속 제보자는 무인점포를 모두 4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 매장에서 현금 50만 원가량을 절도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에도 이미 제보자의 다른 매장에서 이 키오스크 자물쇠를 열려고 돌로 때리다가 손을 다쳐서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는데요. 이날은 이 망치를 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보자도 무인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에게 40만 원가량의 현금을 절도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제보자 매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지 2분 만에 일어났다고 하고요. 키오스크도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또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행동을 지시하는 공범도 있었고 이 남성은 이 공범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요. 이날 무인점포 4-5곳을 털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서 다행히 바로 다음 날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크리스마스 선물 주시는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제발 저놈들 촉법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 남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남성이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이제 13살 촉법소년입니다. 게다가 이 13살이니까 형사처벌을 못하니까 곧 소년부로 송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른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3건이나 있다라고 하고요. 자, 저 녀석이 중학생이라는 거죠? 네, 중학생 13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게다가 이제 보호자가 또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또 손해를 변제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 피해를 입으신 무인점포분들 사장님들 아니셨습니까? 사장님 중에 한 분은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내년 중으로 이 무인점포 다 정리하고 이민 가실 계획이랍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사기당한 건가요? 자, 한국에 놀러 온 일본인 친구가 바가지를 쓴 것 같다는 제보인데요.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일본인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 신발 2켤레를 고속터미널에서 샀는데 이거 사기당한 거지? 자, 38,000 어쩌고 하길래 당연히 원인 줄 알고 샀는데 화폐 단위 원인 줄 알고 샀는데 영수증 봤더니 원이 아닌 N! 0이 하나 더 무려 38만 원. 자, 그중 진짜 가죽이라는 25만 원짜리 저 부츠를 확인했는데 세상에 쿠땡에서는 같은 상품을 45,000원에 판매 중. 더군다나 저거 메이드 인 차이나. 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보자는 바로 어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의 한 구두가게에서 신발 2켤레를 38,000원으로 알고 샀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이 38만 원이 결제돼 있다. 사기 아니냐 이런 연락을 받았던 겁니다. 놀란 제보자와 친구는 이 사장이 잘못 결제를 한 줄 알고 곧장 구두가게로 방문을 했는데요. 이 사장은 25만 원짜리 부츠 그리고 18만 원짜리 부츠 2켤레를 결제한 게 맞다면서 오히려 2켤레를 구매하니까 할인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매할 당시 가격표도 보여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본인 친구는 가격표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구매 당시에 사장이 계산기로 보여준 금액은 분명히 38,000원이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일본인 친구는 구매한 신발 중 하나는 이미 착용을 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착용하지 않은 신발 한 켤레만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장이 환불을 거절하다가 계속되는 이 실랑이 끝에 결국 기존 38만 원 결제를 취소를 하고 신발 한 켤레 값 25만 8천 원만 다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 25만 8천 원짜리 저거는 이미 신고 있었기 때문에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저것만 계산을 했다는 건데 네. 자, 박 변호사님, 제가 네. 이 제보를 직접 확인했거든요. 바가지라고 애교 있게 말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사기야, 이거. 사기에 가까워요. 일본인 친구가 지금 이 신발을 좀 확인해보면서 사장님 하는 말이 진짜 가죽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NS에 좀 궁금해서 이걸 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봐도 저거 진짜 가죽 같지가 않잖아요. 비밀이잖아, 저거. 인조 같잖아요. 인조. 어. 인조. 예. 요 피역, 합성 피역. 올리니까 동종업계 종사 잘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품번하고 그 디자인 같은 상품이 5만 원조차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문제를 안 삼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하고는 그 만엔 뭐 1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10만 원, 만 원. 막 그런 것들 좀 이용한 거 아니냐. 다른 피해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보했다고 합니다. 자, 고속터미널에 저거 파신 분 진짜 저러면 안 됩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역대급 쓰레기 투기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쭉 달려오는 저 차량 한 대 철문 앞에 스톱. 자, 그리고 나서 운전자가 하차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자기 몸만큼 커다란 소파를 꺼내더니 철문 옆 공간으로 틈타서 들어옵니다. 자, 주차장 한편에 저렇게 털썩 내려놓고는 자기 차로 백도. 자, 이번엔 말이죠. 웬 나무 판자를 꺼내와서 철문 옆으로 뿅 비켜와가지고는 횡한 빈손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야 볼 일이 끝났다는 듯 차를 돌려서 페이드 아웃입니다. 자, 딱 봐도 무단투기,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저기까지 소파 싣고 와서 버리고 간다. 차 기름값이 더 들 것 같습니다. 네,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어난 무단투기 사연입니다. 오전 일찍에 누군가 저렇게 차를 타고 와서 차에서 소파를 꺼내서 제보자께서 운영하는 음식점 주차장에 버렸고요. 이어서는 나무 판자를 꺼내와서 이번엔 옆 가게에 버리고 갔습니다. 이 제보하신 분께서는 맨 처음 여기를 쓸 때 120만 원을 주고 기존에 있던 폐기물을 싹 처리한 다음에 다음 관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폐기물을 아이고. 종종 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자비로 처리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 대형 폐기물을 2개나 버리고 갔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이제 시청 측에 문의를 했더니 시청 측에서 그냥 무상으로 수거는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무단투기한 사람을 우리가 잡아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하, 자, 그랬는데 사건 반장에 제보하고 나서 시청이 막 부들부들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의 제보자분이 저 이거 사건 반장에도 알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담당 공무원분이 나서가지고 CCTV를 주셔서 바로 범인을 찾아냈다라고 하고요. 벌금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그렇게 알려왔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제 무단투기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제보자분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청에 알리지 않더라도 사건 반장에 알리지 않더라도 우리 지자체나 경찰분들이 조금만 더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예. 마법의 그 단어 취재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취재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취재를 하니까 반응한 게 아닌가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사장님 나빠요. 자, 사반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꼭 포장을 강요하는 회사 대표님 때문에 너무 괴로운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직원이 10대 명 정도 있는 작은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인데요.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는 건 바로 대표님의 자잘한 심부름이에요.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에 주로 배달을 시켜서 먹거나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대표님이 굳이 저만 콕 집어서 음식 포장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한 번은 회사 2층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세트를 포장해 오라고 하셔서 흔쾌히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점차 포장을 요구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회사 근처에 있지도 않은 가게에서 포장해 오라고 시키더라고요. 참다 못해서 혹시 배달은 안 될까요? 하고 여쭤봤지만 대표님은 무조건 포장만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대표님의 택배를 대신 붙여주거나 고장난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는 등 거의 개인 비서나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대표님은 항상 바빠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달라면서 꼭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을 하시고 종종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챙겨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일도 하랴 대표님 개인 심부름도 하랴 너무 힘든데
회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막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꾹 참는 게 정답인 걸까요? 자,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신입사원입니다. 박지훈 대표님, 저는요 대표님 비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전문직 이런 건 아니지만 밥 심부름하러 이 회사 온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격리 업무를 맡고 있고 계약서상 어디에도 대표님 식사, 포장, 배달한 거 그런 거 없었다고요. 물론 고맙다 하시면서 상품권도 주시지만 그런 거 안 주셔도 되니까 이젠 좀 배달 좀 해서 먹자고요,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라서.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박지훈 대표님. 야, 이거 진짜 SNL 그 MG 오피스에서 나봤지요? 내가 직접 경험할 줄이야. 이봐, 백다혜 씨, 내가 꽁으로 심부름 시켰어요. 상품권도 주고 감사 멘트도 하고 다 했어. 요즘 불경기라 회사 살림 어려워서 배달비라도 좀 아껴보려고 했던 건데. 왜 사장인데 그 정도도 못하나? 아이고, 이거 진짜 막내가 아니라 그냥 상전이네,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사장님이 그렇게 악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주시고 또 상품권도 챙겨주시고 하지만 악의는 없으시지만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MZ를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공과 사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따지는 그런 나누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상담하고 보면 이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또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저런 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잘 안 갑니다. 이 대표님이 사회에 많은 본의 아니게 해악을 끼치시는 거예요. 자, 교수님, 그렇다고 대표님이 직접 그 포장을 해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저도 너무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럽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본인이 괴로워하니까 이렇게 포장시키거나 택배시키거나 이런 거 안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네, 저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불이익을 또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좀 아까 양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정말 시대를 잘 못 읽으시는 거거든요. 옛날에 정말 커피 타라는 것도 여직원들이 기분이 나빴었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커피 타면 커피를 왜 타야 되지?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인데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방송 보시면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제는 그냥 요즘 배달비 무료예요. 예. 대신 이제 그 배달 비용을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부담한다고 해서 많이 좀 괴로워하시죠. 자, 백다혜 아나운서. 네,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면은 되게 흔쾌히 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분이면은 저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근데 대신에 이제 포장을 해오라고 하셔도 몰래 배달을 시켜서 좀 쉬다가 포장인 척 하고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예. 아니, 농담이고요. 제가 농담이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자, 예. 일단 박지훈. 저는 사실은 악의적 측면이거든요. 상품권도 줬고 그리고 미안해, 고마워 얘기했기 때문에 악의를 갖고 일부러 괴롭히거나 뭔가 시키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뭔가 배달 음식에 대한 포장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혹시 또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안 하겠습니다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 작은 회사의 막내인데 그럼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상품권 받아가지고 그걸로 배달을 하면 됩니다. 그걸 나눠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 있어 보이거든.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선배들한테. 왜 사장님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 이유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 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대표님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 해서 안 할랍니다. 이거 왜 시킵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왔습니까? 그건 조금 과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절을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해봤어요. 공주가 거절할 수 있는 안 건데. 하겠습니다. 왜 시킵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이니까. 아니 사장님 이거 좀 시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일 없다던데요. 라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 따지듯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네. 본인이 지금 계속 질문이 그거예요. 사회생활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질문했기 사회생활 때문에. 처음 하는 친구한테 이런 일을 안 좋은 상황을 가르쳐준 대표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죠. 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요? 사회생활 처음 하는 친구를. 자, 제가 양지열 변호사님께 돌발 퀴즈. 네. 양지열 변호사님 계시는 그 법무법인에 네.
절대 없습니다. 아 진짜? 절대 없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밥집씩 같이 먹고 만들어서 먹고 그래요.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거는. 오 저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할 말이 네, 없네요. 네. 예. 저는 그 말 틀렸다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본인 질문이 그거예요. 꼭 참고 하느냐, 대놓고 하느냐 이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순희손님 개인 비서도 아니고 회사에서 왜 저런 일을 시키나요?라고 하셨고요. 깡깡다람쥐님은 10만 원 상품권 주면 포장해 오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